얼마 전에 알파고 생중이 아니야. 라이브 생방송을 할 때 제가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질문 중에 라이브 챗에서 어떤 분이 BISC, 비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처음 한 말, 좀 비스크가 뭔지도 몰라요. 비스크를 쳐봤어요. 밴쿠버 아일랜드 무슨 스쿠터 커뮤니티. 그래서 이거 아닐 텐데, 그러니까 비스크 CPU라고 쳐보래요. 그래서 비스크 CPU라고 쳤는데, 제가 라이브를 하는 도중까지 읽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1, 2분 읽어보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미 현재 CPU 아키텍처 중에 있는 Out of Order Execution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보다 이게 가지는 메리트가 뭐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게 되고 좀 자세히 비디오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읽었는데 재밌어. 그래서 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거 말해서 정말 고마워요. 일단 비스크를 말하기 전에 현재 CPU 아키텍처부터 말할게요. 뭐 예전 엑스박스 360에 썼던 파워PC 이런 좀 구 CPU 말고 인텔 같은 CPU, 좀 오히려 잘 나가는 CPU 회사, AMD도 똑같아요. 그런 회사 보면은 CPU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셈블리 레벨까지 내려가면 모든 명령어가 있어요. 뭐 A를 B에 옮겨라, A와 B를 더해라, A와 B를 빼라, 이런 명령어들. 그리고 각 명령어 하나하나가 실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랑 1대1로 대입이 되고요. 그 명령어 하나마다 이제 보통 우린 ALU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술 처리 유닛? 산술 처리 장치,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결국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A하고 B를 더하는 거, A에 B에 옮기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요게 연산 따라 그 사이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CPU가 몇 번 틱틱틱 하고 CPU가 돌거든요. 그 CPU가 도는 사이클이, 이거는 3번 사이클이 걸리고, 이거는 5번 사이클이 걸리고, 이거는 10번 사이클이 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외에도 A와 B를 더한 다음에 C에 넣고 C와 D를 더하면 C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클이 갈 때까지 CPU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멈춰요. 다음 연산을 처리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런 CPU 연산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 CPU 자체 내부에서 기계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명령어가 10개 있고 10개가 있는데 이 서로 간에 서로 참조하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처음 10개 있는 명령어 중에 몇 개를 실행하다 딱 멈춰 있을 때 이 다음 명령어를 곧바로 놓고 실행을 시켜요. 그걸 이제 Out of Order Execution이라고 해요. O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명령을 쭉 실행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서로 이게 뭐라죠? 디펜던시가 없으면 순서를 바꿔서 딴 거를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실행을 시켜준다는 게 OO의 개념이에요. 엑스박스 360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느렸고요. CPU가 인텔 칩엔 주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CPU 자체에서 최적화로 나오는 거예요, 기계 쪽에서. 그래서 문제는 이게 아까랑 CPU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PU 하나가 이제 CPU의 코어가 뭐 4개, 이거 8개 달려있잖아요. 그럼 4개면은 각 CPU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하나의 프로그램이 돌 때 다른 코어는 놀고 있더라도 이거를 보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CPU 어차피 병목이 있고 다른 건 놀 수가 있다. 이걸 고친 게 비스크예요. 그래서 비스크의 개념은 뭐냐면, 약간 뭐 소프트웨어 레이어도 있고 하드웨어 레이어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딱 돌려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곧바로 이 코어 0번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는데, 뭐 일단 뭐 앞에 10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럼 위에 5개를 코어 0번에서 실행을 하다가 다음 거, 이게 스토리 되고 있는데 다음 거를 돌릴 수가 있어,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른 CPU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스트럭션 단위의 잡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얘네가 말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CPU가 이제 여러 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CPU 아키텍처로 나와 있고, 이 아키텍처를 만든 회사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어디 적어놓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스타트업의 회사고, 잠깐만요.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하려는 게 뭐냐면,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이 아키텍처를 이제 라이센싱을 주겠다는 거예요. ARM 회사가 그렇듯이. 그래서 AMD에서 투자를 했고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고, 자기네 갖다 쓰려는 거죠. 근데 인텔은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텔은 비슷한 걸 들고 나올 거예요. 이 정도의 개념이면 못 들고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개념은 한마디로 모든 CPU 코어를 하나로 보자. 근데 하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면은 out of order instruction 하는 것처럼 분산을 시키고, 근데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산하는 거는 조금 느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남아있는 ALU라던가 사이클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더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체 컴파일러, 그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할 때 보통은 뭐 인텔 X86용으로 X64용으로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제 얘네 비스크용으로 컴파일하는 컴파일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아까 말한 그 디스트리뷰션 이런 뭐 소프트웨어 버추얼 하드웨어 이거 있었잖아요. 그 레이어를 좀 덜 쓸 수 있겠죠. 알아서 분산을 시켜주고 중간에 배리어 걸어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그 전에 이 얘기부터죠. 제가 옛날에 언제나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완벽했다면 프로그래머는 절대 멀티스레딩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멀티코어를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제 멀티코어 쓰고 멀티스레딩 하다 보면은 이 레이스 컨디션이 있잖아요. 막 스레드 0에서 변수 A 고치는데 스레드 B에서 변수 A 고치면 누가 먼저 덮었으냐에 따라 달라, 막 이런 것들. 그런 현상이 없기 위해서는 그냥 싱글 코어로 가면서 모든 거를 이제 순서대로 시간을 채워가는 거죠. 너는 요만큼 시간 쉬어서 너 실행하고 동시에 실행되는 건 없어요. 이 다음에 네가 실행되고 다음에 네가 실행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잘게 쪼개면 멀티스레딩 같아 보이니까. 그게 자바스크립트가 도는 원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불가능하니까. 더 이상 CPU 클럭을 높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인 물리적인 원리 때문에. 그래서 좀 과학에서 얘기하는 물리적인 한계점에 맞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코어를 던지면서 사람들이 싱글 트레드로 코딩을 짜는 습관을 멀티 트레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잠깐은 좀 힘든 기간이 있었고, 저는 언제나 얘기했거든요. 그건 세상이 완벽했다면 멀티 트레딩은 절대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비스크라는 게 그거를 갖다 줄 수 있는 거긴 해요. 비스크가 들어오면은 그런 코어 간의 프로그래밍 분리는 비스크 레이어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래머는 전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싱글 스레드로 짜버리면 되는 거예요. 싱글 스레드란 말이 좀 웃긴데, 싱글 코어로 짜고 스레드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실행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결국 타임 쉐어링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고, OS에서 아예 레이스 컨디션이 안 나게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거를 이직선으로 실행해주고 코어 하나에서만 실행하고 이거를 분리해주는 게 전부니까. 그래서 코어 하나에서만 실행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럼 비스크에 싱글 코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빨라지겠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싱글 코어 프로그램은 이미 싱글 코어에 최적화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싱글 코어에 돌렸는데 엄청 느린데 그걸 싱글 코어에 돌리는 프로그램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비스크에 넣는다고 해서 빨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정말 엄청나게 느린 것도 몇 번 봤어요. 그런 건 빨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싱글 코어에 나왔다면 싱글 코어에 잘 도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뭐 가끔 포토샵이나 이런 거 싱글 코어에서 막 엄청 속도 느린 거, 그런 거는 빨라질 수 있겠죠. 뭐 비주얼 스튜디오 링크도 그렇고. 그 정도. 두 번째, 과연 비스크를 쓰면은 멀티스레딩 하는 것보다 빠를까? 인텔 칩셋에서.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프로그래머는 완벽한 세상에서는 절대 멀티스레딩 코드를 짤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건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밑에서 저희가 할 일을 대신 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절대 저희가 직접 코어 수가 몇 개인지 봐서 그 코어에 딱 맞춰갖고 매뉴얼하게 코딩을 하는 것보다 성능은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다 범용적인 시스템이고 자기가 이제 실행 중에 막 알아내갖고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직접 짜면은 저희는 미리 코드를 하잖아요. 스레드 4개 있으니까 4개에 분리해서 4개면 이렇게 잡 시스템 만들고 돌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라질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생산성. 실제 프로그래머가 멀티스레딩을 직접 손으로 짜고 하드웨어가 어떤 건지 고민할 게 적다면 코드를 대충 싱글 스레드로 짜 버린 다음에
CPU가 이거를 디스크 CPU가 알아서 처리하게 만들어주면, 그리고 이게 충분히 빠르다면, 그렇게 느리지 않다면 그게 왜 최적화를 더 신경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서 옛날에는 이 단순한 거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멀티트레이딩 해야 됐는데 지금은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과연 비스크에서 그렇게 내가 직접 매뉴얼하게 멀티트레이딩, 멀티코어를 쓸 수 있는 기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고, 그래서 성능은 절대 인텔 칩셋보다 빠를 수 없다고 봐요. 당장으로는. 뭐 나중에도 그럴 것 같고, 그냥 막자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CPU가 좀 나온다는 건데, 또 이제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별로 오래 보진 않았고 지금 몇 시간 본 건 아니고 잠깐 찾아봤는데, 그래서 절대 성능이 빠를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봤는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프레젠테이션 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성능이 지네가 빠르다고 나오는데 그 기준이 절대 성능이 아니라요, 와트 소모당, 그러니까 전력 소모당 성능이 빨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똑같이 막 파워를 쓸 수 있는 최고 파워를 쓰면서 돌리면 제가 볼 때 인텔이 빠를 것 같고, 똑같이 만약 1W를 쓴다, 1W를 쓸 때 과연 어떤 CPU가 더 빠르냐, 그랬을 때는 비스크가 빠르게 나와요. 현재 퍼포먼스 벤치마크로는. 근데 그건 자체 벤치마크고 자체 칩도 없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왜 당연하냐면, 멀티코어 CPU가 들어가는데 코어 하나에만 전력 넣고 하나에만 다른 거에 전력을 별개로 조절한다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코어가 하나가 만땅히 돌아도 다른 코어도 적당히 돌고 있다고 보거든요, 와트가. 그래서 거기 낭비하는 게 있는 걸 비스크는 어차피 다 분산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비슷하게 와트를 전부 다 분산을 시키면 모든 거가 100% 거의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르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AMD는 이제 인텔에 워낙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삼성이 거기에 지금 돈을 투자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모바일 쪽 CPU에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 비스크란 시스템이 설사 범용화되고 누구나 쓰는 시스템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텔 쪽에서도 뭔가 비슷한 걸 만들 테니까 이런 방법이 다음 세대가 갈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최소한 5에서 지네가 자동 분산하는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되더라고 해도 이게 모든 CPU를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 더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린다고 보죠. 10년 동안은 비스크용으로만 코드를 못 짜요. 어차피 싱글 스레드로 우리가 코드를 못 짜거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멀티트레이딩 따로 팔 거냐? 그럼 나중에 또 트랜지션 할 때 또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이제 C샵을 쓰시는 분이면 패러럴 4, 그러니까 배리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잡 큐 만들어 놓고 모든 스레드가 4개면 스레드 4개용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잡 리스트를. 그리고 쫙 돌린 다음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로 가면요, 그게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CPU가 하나면은 그거는 큐를 하나로 뽑아주거든요. CPU가 4개면 4개로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C++17에도 그게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배리어 시스템, 잡 시스템, 태스크 시스템, 그거죠. 그걸로 가면요,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비스크하고 CPU가 2개가 들어올 때 뭐 컴파일러든 뭐 저스틴 타임 컴파일러든 뭐 아니면 VM이든 그 뒤에 배경이 뭐냐에 따라 그걸 자기네가 알아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뒤에가 비스크면은 일부러 싱글 코어 뽑은 다음에 비스크한테 하게 맡기던가, 인텔 멀티코어면 멀티코어로 뽑아서 4개를 따로 돌리던가, 어차피 배리어는 걸리니까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CPU하고 컴파일러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해주고, 그럼 나중에 이 코드는 비스크가 들어왔을 때 그냥 제대로 작동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래에 대비해서 코딩을 짜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성능상으로도 지금 잡 시스템이 훨씬 빨라요. 이 잡 시스템을 좀 더 많이 쓰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많이 써주면 미래에도 코딩을 바꿀 일이 적을 거예요. 일일이 하나 트레드 뽑아갖고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잡 시스템을 진짜 많이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내부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돌다가 모든 게 비스크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그거를 걷고 싱글 스레드로 바꿔도 그때 바꾸면 되니까, 아니면 안 바꿔도 성능은 똑같이 되니까 거의.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비스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미래는 이렇게 갈 것 같고, 비스크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저는 감히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전력으로 봤을 때는 뭐 ARM이라던가 이런 회사가 당연히 잘 갔고, 순수한 성능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텔이 결국에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봐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만들 비디오지만 저는 테크 회사를 볼 때, 큰 회사를 볼 때 주로 그 리서치 파워를 보거든요. 인텔만한 리서치 파워로 갇힌 회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AMD도 처음에 막 나왔을 때 막 뜨고 엄청 인기가 많았지만,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AMD하고 인텔 칩셋 디자인 보면은 그때부터 예측을 했거든요. 15년 전부터. 10년 전인가? 10년 전부터 예측을 했어요. 제가 아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AMD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딱 한 거 보고, 디자인 보고, 이 P는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만들었지? 이런 건 왜 했지? 라고 보고 인텔 거 보더니 필요 없는 게 없군. 인텔이 결국엔 이길 거야 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인텔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연히 뭐 특허가 걸려있겠지만 비슷한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갖고 이거를 더 낮게 발전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 패러다임은 결국엔 존재할 것 같고, 그건 좋은 아이디어고 미래는 일로 갈 거라고 봐요, 일단은. 근데 누가 승자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저는 성능상으로는 인텔, 전력상으로는 애매하다. 현재 이 정도고, 프로그래밍 하는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에 준비가 되는 프로그래밍 하려면 가능하면 패러럴 4, 뭐 잡 시스템, 태스크 시스템, 베리얼락 이걸로 주로 가시길 바라고, 그 정도면은 제가 비스크를 잠깐 보고 나서 제가 여태까지 믿고 왔던 가치관, 제가 뭐 이렇게 주장했던 거랑 맞는 부분 이렇게 합쳐갖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예요. 저는 당연히 이게 완벽히 메인스트림 될 때까지는 이거 전문용어로 코딩은 안 짤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돈 받으면서. 그래서 그 정도고, 저는 패러럴 4를 그냥 쓸 거예요. 네, 포프였습니다.